본격적으로 취득세의 메인인 과세 요건, 취득세의 과세 요건에서 우리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이죠, 핵. 자, 425페이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요게 예전에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개정이 돼서 신설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방세법 제7조 관련 조문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거예요. 1항이 되겠죠. 7조 1항. 거기서부터 해서 쭉 해서 됐는데 무엇이 신설이 됐냐면은 11항부터 해서 13항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특별하게 주의 있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당연히 뭐예요? 앞에 나온 취득자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자, 간주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는 원시 취득자, 승계 취득자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취득자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자, 봅시다. 먼저 1항에 자, 취득세는 부동산 등 그래서 괄호로 해서 쭉 돼 있죠. 요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요것도 이건 이제 과세 대상인데 요것도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요트 회원권. 요게 없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차량부터 해서 요트 회원권이 쭉 있죠. 보면 다 부동산에 맞먹는 것들이죠. 가치가 오히려 부동산보다 더 비싼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항공기 이렇게 개인 항공기 이렇게 꼭 한번 가져봅시다. 자, 다음 2항에 보면은 2항에 쭉 보시면은 끝에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성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 현대자동차에는 뭐예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우리 승계 취득자인 우리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항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즉 설치한 이 말이겠죠. 경우에도 누가 그 주체 구조부 외의자가 아니라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누가 내라는 것입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검정펜 밑줄로 합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쫙. 그렇죠? 자, 그래서 주체 구조부가 뭐냐? 주체 구조부가 뭐냐? 메인이겠죠. 건물 전체. 우리는 건물 전체. 근데 세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체 구조부.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죠. 참 똑같은 걸 부르는데 이렇게 건물 전체 여기에 설치된다 그러면 쉬울 텐데 말이죠. 자, 702페이지 드디어 이제 공법 건축법 갑니다. 702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주요 구조부 나와 있나요? 그걸 갖다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체 구조부. 뼈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뼈대. 근데 거기에 뭐예요? 부대 설비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거. 우리 대표적인 게 금고나 엘리베이터 말합니다. 금고. 그렇죠? 건물을 탁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은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금고를 설치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넌 납세 의무자다. 근데 누구다? 건물 주인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 들어온. 왜 그럴까요? 왜?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 금고는 결국은 뭐의 일부입니까?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은행이 들어왔는데 은행에 진짜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63빌딩이라든지 코엑스 이런데 엄청 큰 건물 은행이 몇 개 들어오겠어요? 여러 개 들어옵니다. 여러 개 안 세봤지만 그러면은 금고를 여러 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 다 이렇게 일일이 하면 뭐예요? 한
100개 입주했다 그러면 뭐 이제 이게 과세권자는 이제 퇴근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귀찮아. 우리 편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너 건물주인 네가 알아서 내 한꺼번에, 이런 말입니다. 아, 과세권자는 좀 게으르기도 하네요, 좀. 그건 뭐 인간의 기본이죠. 아, 기본 욕구죠, 그죠? 편리하게 하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의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요게 뭐예요? 대표적인 우리 간주 취득이었잖아요. 그래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내라,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5번은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그래서 거기 과점주주에다가 검정표로 밑줄 쫙 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6항 한번 읽어보시고 7항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공동성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뭐가 나왔죠? 납세 의무 확장 제도에서 잠깐 총론 파트에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417페이지에 보시면은 7번 납세 의무 확장 제도 해가지고 밑에 연대 나와 있나요?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다음에 8항 봅시다. 425페이지에 8항.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검정편, 주택조합 검정편 하시고요.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 검정편. 요 두 개의 법에 나오는 조합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거?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기 거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납세 의무가 있지 조합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귀속되지 아니한 그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조합이 취득한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재건축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은 조합이 취득한 걸 본다. 나머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뿜빠이에서 속된 말로 뿜빠이에서 나눠가진 것은 뭐예요? 너네들 조합원이 취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조합원이냐 조합이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조합이 또 나오는 데가 도시개발법에도 또 조합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빠져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과세권자는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없다는 거, 빼먹었다는 거죠. 요걸 차이점을 구별하시고요. 9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10항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11항부터 해서 13항까지가 신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취득한 걸 본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남편이 부인한테 팔았어요.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다음 직계존무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매를 했어요. 그럼 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증여세가 있을 수도 있고 취득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과세권자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겠다는 증여는 뭐죠? 무상승계 취득이었잖아요. 무상승계 취득. 근데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공매, 경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다음에 서로 교환.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가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죠? 증명된 경우. 자, 요런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나머지는 다 뭐다?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즉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다음 12항도 신설이 됐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는데 부담이 있는 증여가 있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즉 아파트가 있는데 증여를 해줬어요. 아파트가 10억인데 은행 대출을 한 3천 받으셨어요. 부담이 되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 부담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받기 싫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부담해 드릴 테니까. 부담부증이요. 좋은 무늬만 부담이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 환영할 부담이죠. 이런 부담은 얼마든지 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증여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면, 단순 증여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안 해준 것보다는 이런 부담부 증여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증여가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3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 3천의 부분은 결국 뭐예요? 내가 증여 받은 사람, 수증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상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한,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신설을 해놨습니다. 무상이라 하면 틀려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래 증여는 뭡니까? 무상인데. 그럼 나머지 7천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무상 승계 취득이 되겠죠.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서. 그 다음 13항에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소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임에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무직이네요. 그런데 이 개념은 배웠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다행히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어디서 배웠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배웠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했었죠. 여러분 아마 판서가 돼 있으실 것 같은데 384페이지 384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가 그 파트 할 때 상속 등기, 유증 등기에서 별도로 판서를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여러분도 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속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한 후에 말이죠. 한 놈이 안 돼. 나 이거 못 받아들여 해가지고 등기가 됐는데 뭐예요? 다시 재분할을 한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등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뭐다? 너 그거 더 넘겨보다 했지? 그거 너 취득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취득세 내라는 것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영광을 부여해줘요. 그죠? 콩가루 집안이니까 납세 의무로 혼내는 거죠. 혼내. 자, 그래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아. 그래서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고 취득이니까 당연히 증여 취득은 무상 취득이니까 취득세 내겠네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겠죠? 이렇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정펜 밑줄 하실까요? 13항의 그 두 번째 줄에 등기된 후, 등기 후에다 검정펜. 등기된 후예요. 등기 전에는 아니죠. 등기된 후. 그리고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재산 재분할에다 검정펜.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상속등기 경정이다 해서, 그죠? 등기 원인이 뭡니까?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협의였죠, 협의. 그렇죠? 요게 중요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뭐야? 뭐다? 그 다시 한 거, 그 초과분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걸 보는데 이렇게 관심이 좀 다르죠, 관점이. 자,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가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했어요. 그렇죠? 네죠, 네. 그다음 확정 판결.
그 다음에 3호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음에 밑에 이제 납세지, 과세권자.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죠.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고, 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지막 파트 438페이지에 나옵니다. 438페이지. 거기다 넣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더 이제 과세권자가 나와서 납세 의무자에 대응되는 말이 이제 과세권자에서 여기다 실어놨는데, 저 뒤로 옮기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납세 의무자를 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과세 대상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과세 대상이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다음 표상의 항목의 취득행위다. 그래서 다음에 그 물건이나 권리 등이죠. 그죠? 물건하고 권리의 취득행위.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행위세다 이렇게 했죠. 물건들, 권리들을 암기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하고 준부동산하고 각종 권리가 있죠. 자, 부동산 보니까 토지, 건축물입니다. 당연히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포함이 되겠죠. 앞에 봤던 뭡니까? 금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금고는 그 부착된 금고를 말합니다. 집에 있는 거, 애들 장난감 금고가 아니라 이렇게 벽 설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한번 설치해 봐야지 우리도. 그죠? 벽 이런데 떳떳하게 취득세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나요? 금고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세금 이렇게 해서 내면 좋잖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토지 건축물에. 그런데 과세 대상이 아닌 게 있죠. 오른쪽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있죠. 그 토지 건축물에서 가로로 된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적공부상 등록, 미등록 관계없이 측지법 규정에 사실상 모든 토지다. 그래서 지목은 사실상 지목으로 한다. 사실과세의 원칙이죠. 욕심 무지 많나요? 준부동산에서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인목입니다. 근데 우리 기계 장비 중에서 제조용 기계 장비는 제외예요. 거기다 하나 써놓읍시다. 제조용 기계 장비 제외. 어떤 공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생산을 위해서, 산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변경해도 그 증가된 가액분만큼 우리가 취득으로 본다 그러죠. 간주 취득에 있었죠. 간주 취득.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임목이 만약에 벌채가 됐다. 그건 이미 임목이 아니다 이거죠. 벌채된 임목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종 권리죠.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 이 회원권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요트 회원권 끝에 그 요트 회원권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트 회원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강권, 영업권, 특허권은 아니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명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 요건이 과세 표준, 과표를 보죠. 427페이지. 자, 과세 표준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자, 원칙이 뭐예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인데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자, 신고가액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다음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자, 시가 표준에 파란펜으로 밑줄 쫙.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일단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시가는 뭐야? 시세가죠. 현 시세가의 표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의 개념이에요. 즉, 이게 왜 생겼냐면은 과세권자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의심이 많아. 저놈이 저 가격으로 신고를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파트가 시세가 봤을 때 한 10억 정도는 하는데 5억에 매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심하죠.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 5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억,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 떨이겠다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 경우. 신고가 없다. 무신고죠. 무신고의 경우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지세 물리게 하고 또 뭐까지? 가산세까지 물리게 하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 무신고의 경우는 뭘로 온다?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그 다음에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바로 상속 증여의 경우죠. 또는 교환의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가액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신고가액이 있었는데 시가 표준액이 미달됐어요. 그건 뭐예요? 과소신고의 축소신고가 되겠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검. 그래서 국수, 공판장, 검에다가 검정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쪽에 취득의 시기하고 차이점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검이 없죠? 여기는 검이 있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이 있으니까 별이 3개잖아요. 앞에 취득의 시기는 별이 2개잖아요. 검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합격만 하면 됩니다. 뭘 해도 하여튼 뒤쪽이 많다 이거죠. 자,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컨대 증여잖아요. 증여인데 법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시가 표준액입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입니까?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국수, 공판장, 검에서 법인의 그 장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법인으로부터 증여도 뭐다? 증여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시가 표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지금 사실상 취득가액이 국수, 공판장,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신고 납부했는데 요게 예컨대 경매에서 취득을 했어요. 시가 표준액은 10억인데 경매를 갖다가 계속 유찰이 되고 5억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뭘로 봐요? 야, 그건 너무 싸게 낙찰받은 거잖아. 우리 시가 표준액이 있거든 10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저기 법원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 국수, 공판장, 검의 경우는 이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지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되겠죠, 그죠? 연부 금액에다가 파란펜. 그 다음에 우리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이 되겠죠. 증가한 가액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가 표준액에 대한 걸 적어놨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의 건축물, 상가 같은 건 어떻게 되냐? 곱하기가 많은 거. 복잡하게 하는데요. 그런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취득가액이 뭐죠?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즉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시험 문제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취득가액의 범위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소개수수료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거죠. 중개수수료, 설계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와 할인금액은 빠지는 건 아는데 거기에 연체료하고 할부이자가 다르죠. 개인하고 법인하고 연체료하고 할부이자가 과연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까 다르다고요. 개인은 포함이 안 되죠. 법인은 포함이 돼요. 왜? 법인은 장부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게 좋은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르죠. 납세 의무자의 관점이야, 과세권자의 관점이야. 우리 납세 의무자 관점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죠. 포함이 안 되면 과표가 적어진다는 거죠. 과표가 적어지면 세금 낼 게 적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 무조건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오른쪽 날개 박스 보니까 과세 표준은 쉽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 그럼 뭐 점수 주는 거고요. 문제는 과세 표준은 왜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례상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다. 사례상 취득세 과세 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개나 물어가라. 우리 요것만 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